법학개론 11주차 네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죄수론이 되겠습니다. 그 죄수의 일반 이론을 보시면요.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수 개인가를 밝히는 영역입니다. 이는 형의 적용과 형사소송법의 공소제기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수를 결정하는 기준을 보시면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구속요건 표준설이 있습니다. 행위표준설은 자연적 의미의 행위수에 따라 범죄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가 한 개이면 범죄도 한 개, 행위가 여러 개이면 범죄도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는 성교 행위마다 한 개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이 행위표준설은 여러 개의 행위로 한 개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가 수개였으므로 수죄가 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익표준설은 침해되는 법익의 수에 따라 범죄수를 결정하는 악설입니다. 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법익을 침해하면 수죄, 여러 개의 행위로 한 개의 법익을 침해하면 일죄가 되겠습니다.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 영득하면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위 됩니다. 위조통화 행사죄는 통화의 안전성을 보호받기로 한다면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기로 합니다. 이 경우 법익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는 수개의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상상적 경합은 예외가 되며 여러 개의 법익 침해가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법익표준설에 의하면 설명하기 어렵게 됩니다. 의사표준설은 행위자의 범죄 의사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악설입니다. 상상적 경합을 비롯하여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죄는 일죄가 되겠습니다. 판례는 연속범을 포괄 일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뇌물을 받는 여러 번의 수뢰 행위가 동일한 상대방에 대해 단일한 범위에 의해 계속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면 수뢰죄의 포괄 일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입장이 의사표준설에 입각하여 살펴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준설은 하나의 범죄 의사에 의해 여러 개의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죄 의사가 하나였으므로 일죄가 되어야겠지만 범죄 결과가 여러 개이므로 수죄가 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게 됩니다. 구성요건 표준설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악설로서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한 개이면 일죄,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여러 개이면 범죄도 수개가 됩니다. 예금 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 저금 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일죄가 아닌 경합범위 되겠습니다.
죄수처벌의 기본 원칙을 보면 병과주의, 흡수주의, 가중주의가 있습니다. 병과주의는 여러 개의 형기를 합산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영미법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경합범에서 각 죄의 정한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경우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흡수주의는 여러 개의 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을 적용하고 다른 경한 죄의 형은 여기에 흡수시키는 원칙을 흡수주의라 합니다. 우리 형법상 상상적 경합의 경우와 경합범 가운데 중환죄의 정한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때 다른 경한형들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흡수하여 판결하는 흡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흡수죄 중에서도 경환죄의 정한형의 하한이 중환죄의 정한형의 하한보다 높은 경우 보다 중한 경환죄의 하한으로 처벌하는 입장의 흡수주의 중 결합주의가 되겠습니다. 가중주의는 각 범죄에 대한 개별적 형벌을 확인한 다음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을 가중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전체형을 만들어 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경합범에 있어 각 죄의 정한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죄는 범죄의 수가 한 개인 것으로서 범죄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죄는 단순일죄와 과형상의 일죄가 있습니다. 단순일죄에는 법적용합과 포괄일죄가 있습니다. 과형상의 일죄는 실제로는 수죄이지만 형벌의 과함에 있어서 하나의 죄로 보는 상상적 경합이 과형상 일죄에 해당합니다. 법적용합의 경우에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 단순 일죄로 되는 경우가 법적용합이 되겠습니다. 법적용합에는 특별관계와 보충관계가 있으며 특별관계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살인과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특별관계인 존속살해죄가 적용되고 보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충관계의 경우 기본법은 보충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충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보충관계에는 명시적 보충관계와 묵시적 보충관계가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에 대한 모병이적죄, 일반 물건 방화죄에 대한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이 명시적 보충관계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묵시적 보충관계는 불가벌적 사전행위와 경미한 침해가 있습니다. 불가벌적 사전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익이 동일하고 주된 행위보다 가벼운 불법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도의 미수는 절도의 기수에 대해
보충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미수는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고, 절도의 기수는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절취 행위를 통해 절도가 기수에 이른 경우이므로 법익이 주된 행위와 법익이 상이하므로 보충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비는 기수가 성립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고, 미수범이 성립하면 예비가 처벌되지 않는 것처럼 불가벌적 사전행위는 최후의 범죄에 성립하는 경우 최후의 범죄에 의해 처벌되며 그 이전의 사전행위는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상해를 가해서 그 결과 상해를 가하고 그 이후에 살인행위가 있었던 경우 살인죄로 처벌되며, 상해를 가한 것이 살인의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하여 살인죄로 처벌되는 경우 별도로 상해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침해 방법은 정범에 비해 교사범이나 종범은 가벼운 침해에 해당하며, 고의범에 비해 과실범은 가벼운 침해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흡수관계는 전부법은 부분법을 폐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가벌적 수반행위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특정 범죄에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3의 경미한 위법행위로 낮은 불법 및 책임 때문에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으로 내리쳐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인의 결과 그 물건이 망가졌을 때, 손괴되었을 때, 살인에 수반된 재물 손괴 행위는 살인죄만이 성립되며, 그와 불가분적으로 수반되는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낙태죄의 상행위와 관련하여 태아를 포태하고 있는 인부의 경우, 인부에 대해서 낙태 행위를 하는 도중에 그 인부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낙태와 관련돼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낙태죄만이 성립되며, 낙태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범죄로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사형 처분하는 행위는 별개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주된 범죄에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절취한 재물을 소비한 경우, 이러한 재물의 소비 행위는 이미 절도죄의 성립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절취한 재물을 소비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는 절도죄에서 이미 재물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절취한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불가벌적 사후행 행위에 절도죄만이 성립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된 범죄와 피해자 법익이 같더라도 주된 범죄의 침해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절취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되고 그 이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되고 절도와 사기는 별개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경합범 관계가 되겠습니다. 포괄 일죄와 관련하여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가 되는 것이 포괄 일죄가 되겠습니다. 외형상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조경합. 수개의 범죄이면서 처벌만 일죄로 하는 과형상 일죄와는 포괄일죄가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포괄일죄의 유형으로는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등이 있습니다. 결합범은 강도의 경우 폭행, 협박과 절도가 결합되는 범죄이며 강도강간죄의 경우 강도죄와 강간죄가 결합되어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강도강간죄가 되겠습니다. 계속범의 경우 위법 상태가 계속되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감금죄의 경우 감금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일하고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면 강간시간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간죄의 포괄일죄가 되겠습니다. 포괄일죄의 법적 효과는 실체법적으로 하나의 죄이므로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됩니다.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일죄인 경우 가장 중한 죄 하나만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재의 경우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관념적 경합이라고도 하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단일하고 실행행위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실행행위가 부분적으로 동일한 경우 이런 것들이 상상적 경합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하여 중한 결과가 고의로 실현된 경우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됩니다. 강간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중한 결과인 살인에 대해 이것이 고의로 실현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와 고의범인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됩니다. 상상적 경합의 효과로는 수개의 죄 가운데 중한죄의 정한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소속법적 효과로서 과형상으로는 일제이므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은 경합범이라고도 하며 수개의 행위에 의해 여러 개의 죄가 구성이 되는 범죄 형태를 말합니다. 동시적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고, 사후적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관해 사후적 경합범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죄, B죄, C죄, D죄, E죄를 순서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C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D죄와 E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로서 D죄와 E죄는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C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한 A죄와 B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가중주의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일 때 중환죄에 정한 장기 또는 타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전형의 장기 또는 타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환죄에 정한 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일 때는 흡수주의가 적용되어 가장 중환죄의 전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로만 처벌되며 이보다 경한 죄는 이에 흡수가 됩니다.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과 경합범은 실체적 경합으로 판결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 어떤 죄에 대해 사면을 받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때 다른 죄에 대해서는 형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의 집행과 경합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죄수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형벌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상 형벌에는 생명형과 자유형, 명예형과 재산형이 있습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로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고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상의 감치는 형벌이 아닙니다. 사형의 단일형으로만 적용되어 있는 절대적 형으로는 여적죄가 있습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여적죄가 성립되면 그 형벌이 사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국가적 법익에 제한 죄로서 내란죄, 외환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방어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 살인죄와 강도살인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사형과 자유형이 선택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유형 중 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형이고 종신형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금고는 자유형으로는 징역과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구류의 경우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재산형으로는 벌금형과 과료형이 있으며 벌금형은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몰수에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거나 범죄 이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며 이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몰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필요적 몰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이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몰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뇌물죄의 뇌물,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몰수의 대상은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이 몰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형의 종류에 관련하여 형의 중한 정도는 가장 중한 것이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으로 형이 점점 경해집니다.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 사유로는 심신미약자, 농화자, 중지미수, 종범 등이 있습니다. 자수의 경우 총칙성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며 형법 각칙성의 자수는 위증죄의 경우 필요적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의 가중은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경합범의 경우 장기나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누범의 경우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 사유로는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의 사유로 참작하게 됩니다. 누범이라 함은 정범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을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범이 성립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인정되기 위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개전의 정의 현저한 때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정과가 없어야 합니다. 가석방의 경우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의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석방이 되어 일정 기간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집행 종료로 간주하게 되는 제도가 가석방 제도가 되겠습니다. 형의 시효와 관련하여 사형의 경우에는 30년,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경우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중단제도는 없으며 중지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형법 총론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